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과목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9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91번에 보면 여기 CNG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요 CNG라는 것은 요 컴프레시드 내추럴 가스 해가지고 요 컴프레시드가 뭐예요? 이게 압축된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내추럴이 천연이죠. 가스에서 압축 천연가스를 우리가 CNG라고 그래요. 압축 천연가스.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압축 천연가스 맞는 거고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주성분이 이건 뭐예요? 메탄이죠, 메탄.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거네요. 주성분이 프로판이 아니고 메탄. 우리 도시가스 있죠? LNG. 이 도시가스도 주성분이 메탄이에요. 지금 여기 CNG도 마찬가지로 주성분은 메탄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및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요 도시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약 200기압으로 압축한 것이다 해서 맞는 얘기죠. 요 압축 천연가스, 요 놈은 주성분이 메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200에서 250kg의 고압으로 압축시킨 거. 그래서 일명 CNG라고 하고요. 공기보다 0.61배 정도 가볍죠. 메탄이니까. 다음 92번 가죠. 자, 92번 제조소 등의 그 환기설비, 이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환기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그 크기는 800cm의 제곱 이상으로 한다. 이거 맞는 얘기. 자, 환기 설비는 강제 배출이 아니고 자연 배출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그 다음에 요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망 설치하는 거죠. 구리망 등으로. 그 다음에 요 환기구는 요 지붕 위에다가 설치하든가 아니면 루프팬이나 벤틸레이터 설치할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에다 설치한다는 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요 급기구의 크기죠. 요건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건 뭐 암기하기도 쉬워요. 바닥 면적은 60에서 30씩 차이 나는 거죠. 60에서 30 더하면 90, 90에다 30 더하면 120, 120에다 30 더하면 150이 되죠. 근데 급기구의 면적은 150, 300, 450, 600이니까 150씩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93번으로 가죠. 자, 93번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소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는가? 요거는 그 100제곱미터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소화기 1대 이상에서 요 2번이 답이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4번에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닌 거. 자, 여러분이 요 예방 규정 있죠?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있죠? 요거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죠. 그다음에 지정 수량의 요 100배 이상 5개 저장소죠. 150배 이상 옥내 저장소,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
옥의 탱크 저장소죠. 그 다음에 여기 안반 탱크 저장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가 들어가죠. 요게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고요. 이 이외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죠.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거. 요 전체가 이게 바로 정기, 여기 점검 대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고, 정기 점검 대상은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에다가 추가로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닌 거, 1번에 이동 탱크 저장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여기 정기 검사 대상 들어가죠. 3번에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는 없어요. 옥외 탱크 저장소지.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하 탱크 저장소 들어가죠. 그래서 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기 점검 대상 1에서 4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5번으로 가죠. 자, 95번은 동식물 유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동식물 유류는 육류오염물에, 육류가 아니라 사류죠. 사류하고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식물 유류는 사류오염물에 해당되는 건데, 동물의 지육이나 아니면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거죠. 그래서 요드값에 따른 요 동식물의 그 분류는 이건 암기 안 해도요, 굉장히 요건 쉬워요. 자, 건성류는 요드값이 130 이상인데, 이걸 머리 글자 이용하면 아마인유하고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정어리 기름에서 아들이 오해하면은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래서 아들 오해정.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이게 건성류예요. 그 다음에 요 반건성류는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냐면은 옥살콩으로 하면 되겠네요. 옥수수 기름 있죠? 그 다음에 쌀겨 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그 다음에 청어 기름, 그 다음에 채종류, 면실류, 옥살콩, 청채면, 참기름이 반건성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옥살콩, 청채면, 참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 불건성류는 요드값이 100 이하인데, 요거는 돈지, 돼지기름이죠. 우지, 소기름, 고래기름, 돈우고, 그 다음에 올리브기름, 피마자, 그 다음에 땅콩기름, 그 다음에 팜유, 그 다음에 야자유에서 돈우고, 올피, 땅파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아마인유는 건성류로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거 맞죠? 자, 2번에 화재 소화 방법으로는 분말, CO2가 적합하다. 요건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요드값이 100 이하인 요 불건성류, 여기 야자유 들어가죠. 근데 여기 해바라기 기름이 나오죠. 해바라기 기름은 어디에 들어가요? 아들 오해정에 요 해자가 들어가죠. 이건 뭐예요? 이건 건성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이 틀린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동식물 유류는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이죠. 다음에 96번 가죠. 자, 이 96번은 오황화린이 물과 반응해서 발생되는 기체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황화린은 5황화린이 있고 7황화린이 있고 5황화린, 3황화린 있죠. 357이죠.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5황화리니까 황이 5개죠. 인하고 결합된 거니까 P가 2개죠. P2S와 해보죠. 5황화린. 이놈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기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5황화린이 물하고 반응하면 H3PO4 인산이 생기고요. H2S 황화수소가 나오죠. 황화수소. 자, 반응식은 여기 수소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고, 맞아, 인이 2개니까 2 들어가야 되죠. 여기 황이 5개니까 여기 5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 6개, 10개, 8 들어가야 되겠네요. 해서 이 5황화린이 물과 반응을 하면은 발생하는 기체는 황화수소. 요거 계란 썩는 냄새 난다고 하죠. 맹독성 기체예요. 그래서 그 96번의 답은 바로 이 황화수소. 황하고 수소하고 결합이 된 거니까 황화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요 1번이 답인데,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5황화린이 물과 반응하면 발생되는 기체는 계란 썩는 냄새인 황화수소가 나온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97번 가죠. 자, 이 97번은 산화성 고체에 대한 그 기준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 넣는 거예요. 자, 산화성 고체란, 이게 인류연물이죠. 산화성 고체. 요 액체, 일기압 몇 도씨에서 액상이냐면, 요거 20도씨에서 액상인 거죠. 또는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인 곳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죠. 그래서 맞는 답은 20, 20, 40에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산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서 이 전체를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로넣기에 그 넣는 수치값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액상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 안찌름 300mm, 높이 120mm의 그 원통형 유리관을 말하는 거죠. 즉 이런 유리관이 있다는 거죠. 요 직경이 30mm, 요 직경이 30mm. 그다음에 이 높이가 120mm라는 거죠. 여기다 시료를 몇 mm? 55mm까지. 시료를 갖다 채워가지고 요걸 눕혔을 때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요 90초. 55mm까지 채우고 선단이 30mm. 요런 수치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98번으로 가죠. 자, 이 98번은 이 간이 저장 탱크의 그 수압시험이에요. 요건 앞에서도 나왔었죠. 수압시험. 그래서 수압시험 나오면 무조건 압력은 70kPa, 시간은 10분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해서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해고 기준을 보면은요, 하나의 그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간이 저장 탱크의 그 개수는 3개 이하로 해야 되고, 동일한 품목은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 확보,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탱크 전용실하고 벽과의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 간격 유지. 그 다음에 간이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죠. 간이 탱크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만들고, 수압시험은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그 다음에 여기 밸브 없는 요 통기관 설치 기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지름은 25mm 이상, 선단의 높이 1.5m 이상, 각도 나오면 45도, 그 다음에 인화 방지장치 설치한다는 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9번 가죠. 자, 가솔린 휘발유죠, 휘발유. 2만 리터를 저장하는 내화 구조가 아닌 옥내 저장소의 요 보유공지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냐. 이건 지정 수량의 배수를 여러분이 계산하고 표를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가솔린, 즉 휘발유의 지정 수량을 계산해 보면 휘발유는 제4류의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200리터예요. 그러면 저장 수량 2만 리터를 지정 수량인 200으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배수는 100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화 구조라고 그랬죠. 자, 지정 수량의 100배니까 요 50배 초과 200배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내화 구조라고 그랬죠, 여기. 그래서 내화 구조는 몇 미터 이상? 예. 아, 내화 구조가 아니고 내화 구조가 아닌이네요. 내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몇 미터냐면 10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옥내 저장소의 이 보유공지,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나왔던 문제, 이런 정도 그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굳이 풀려고 이 표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음은 그 100번으로 넘어가죠. 자, 100번은 다음 오염물이 물과 반응해서 포스핀 가스. 자, 이 포스핀이라는 것은 PH3죠. 요걸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 탄화칼슘은 CaC2죠. 요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예, C2H2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그래서 요 탄화칼슘은 제3류 염물, 칼슘 탄화물이죠. 그 다음에 요 인화칼슘, 인하고 칼슘하고 결합이 된 거니까 Ca3P2죠. 요 놈이 물하고 반응하면 생성되는 기체가 여기 P가 있으니까 바로 포스핀, 인화수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3번에 요 나트륨, 금속이죠. 요 놈은 물과 반응하면 금속은 다 수소기체를 발생하죠. 물하고 반응하면. 여기 과산화 칼륨 K2O2죠. 이놈은 물과 반응하면
여기선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발생이 되죠. 다 이거 지금 금수성이에요. 금수성. 그래서 이 포스핀 PH3를 발생하려면 인이 있어야 돼. 인. 그래서 인이 있는 것은 요 인화칼슘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요 밑에 해설에 요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요 반응식은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